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제4회 합정동 꿈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균형 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이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산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축제마당이 무안 남학신도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장터를 열고 제주 농수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올스톱됐습니다. 전산망이 마비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업무까지 모두 멈추면서 주말을 앞두고 급한 일을 보러 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한 시민이 발길을 돌립니다. 아침에 9시부터 와가지고 대기했다가 서류 발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서류가 이제 될 거라고 주민센터에 가보라고 하셔서 왔는데 또 서류가 발급이 안 돼가지고 국가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산 시스템 마비가 돼가지고 아니면 제가 복구가 되면은 전화를 드릴게요. 전국 지자체가 사용하는 전산 네트워크 세올에 오류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은 물론 일선 행정복지센터까지 업무가 모두 마비됐습니다. 오후 들어 일부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와 오프라인 민원 발급 업무는 모두 멈췄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주말을 앞두고 급한 서류를 발급하려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산이 복구가 안 됐다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은행 업무를 이제 봐야 되는데.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관리원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마을 축제인 제4회 합정동 꿈의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푸른 잔디광장 위에서 다양한 무대와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2023 제4회 합정동 꿈의 축제가 지난 10월 28일 당인리 발전소 앞 마포 세빛문화숲 잔디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합정동 꿈의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개막식과 함께 주민자치 프로그램, 말랑말랑 합창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또 페이스 페인팅과 에어바운스 등의 놀이존, 포토존과 군 전시회, 먹거리 및 바자회 부스 등이 마련돼 주민들은 이곳에서 소통하며 웃음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합쳐지고 정이 넘치는 이번 축제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뜻깊은 추억을 남겼길 기대합니다.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마포복지재단인데요. 이곳 복지재단이 설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기념행사를 열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 설립 2주년을 맞아 지난 2일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포구청장,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은 사업 성과 보고회를 통해 재단의 주요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 제2기 마포복지재단 임원이 될 대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의 설립 2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지방시대위원회의 2023년 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 시상식 및 성과 발표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올해 31개 우수 사례를 선정했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4년 예산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수 사례로 선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제조 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제2국가산단 유치 등 대형 국책 사업과 연계해 지역 역량을 강화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시가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학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대전 청년내일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장학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는 200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장학기금 기부자 704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막식은 하이트진로 백정훈 충청강원권역 본부장 등 장학기금 기부자와 장학금 수혜 학생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 선언, 감사 인사, 기부 명패 부착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부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산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평창 지역 임업인 및 산림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 소관의 민간자본, 군비 자체 사업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한 제도 소개, 전문 임업인을 위한 임업 후계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에 대한 교육이 열렸습니다. 또한 임업집불제 대상자와 선정 요건, 산림자원 중 임목 벌채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창 지역의 임업 및 산림 분야에서 활동하는 임업인들이 지원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평창군이 둔정평 농악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지정 2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평창 전통 민속 상설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평창 둔정평 농악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평창 둔정평 농악은 강원의 영동과 영서의 농악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창적인 개성으로 2003년 4월 25일 강원 무형문화재 제15-1호로 지정됐습니다. 평창 둔정평 농악 보존회는 평창 둔정평 농악이 강원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지정 20주년이 되어 기쁘다며 오래도록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2023년도 기능 연속성 계획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재난으로 청사 파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필수 핵심 기능을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날 교육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30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 연속성 계획을 이해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대형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가정해 계획의 실행 절차와 비상 대응 체계 가동, 핵심 기능 부서 등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안전교통과는 기능 연속성 계획 교육 훈련을 통해 필수 업무 담당자들이 계획을 숙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필수 업무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읍 반곡리에서 제16회 밤두둑 허수아비 축제가 열렸습니다. 반곡리 마을이 준비한 이번 축제는 허수아비 전시와 사물놀이 등 공연 프로그램과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허수아비 축제는 마을 주민 화합과 함께 사라져가는 농경사회의 정감 있는 풍습을 살리고 전통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횡성 청소년 수련관에서 횡성 인재육성관 고3 종강 및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3 수료생과 고1, 2학생, 재학생 및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능 합격 기원 선물을 전달하는 등 그간의 노력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횡성인재육성관은 2011년 4월 개관한 이래 264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전국 유수대학에 진학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비재관생을 위한 진학 컨설팅,
온라인 학습 지원 및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 교육, 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등에 대해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및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 기지는 2025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루 3톤의 수소를 생산 공급하고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생산 기지 주변에는 제조식 수소 충전소와 수소 출하센터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 기지가 운영되면 수소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소 판매 가격도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순환경제혁신지원센터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사용 후 부품의 친환경 설계, 품질 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센터와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충북형 순환경제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혁신지원센터가 충북형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걸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형 도심 항공교통 시범 사업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국공항공사, 하나시스템 등과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시범 사업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SK텔레콤은 운항 안전성 검증, 운항관리 시스템, UAM 통신 및 상공망 구축, 운항 절차 및 통합 운용성 등 항공기 및 운항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UAM 산업 분야를 경상북도가 선점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 만들마루 사업단이 2023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전시회 및 사업화 IR 피칭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제조 창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만들마루 사업단이 지난 27일 전남대학교에서 2023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전시회 및 사업화 IR 피칭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학생 및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했으며 만들마루에 있는 레이저 커터, 실사 출력기, 3D 프린터 등으로 제작한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심사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각 제품의 혁신적인 특징 등을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과에 따라 제품 촬영비와 제작 재료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며 정식 런칭을 통해 창업 지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국내 유명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정식 런칭함으로써 단순히 전문가들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어떤 그 고객들 반응을 통해서 시장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검증에 대한 어떤 실패 이런 3가지의 어떤 허들이 있는데 그런 허들을 효과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성공 창업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을 저희가 열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대학교 만들마루 사업단은 메이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메이커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며 창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하는 데는 지난 3년 동안 7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대관 수익은 4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주차장 부지를 롯데 아울렛에 내주고 1년마다 받는 임대료 수익을 바탕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흑자 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를 포함해 지난 4년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간 예산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모두 79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지출의 대부분은 운영비로 월드컵 경기장에 상주하고 있는 체육회 직원 10여 명과 청소, 경비 인력 등 20여 명의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장을 임대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43만 5천 원, 지출이 수익의 18,000배를 넘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랙과 좌석 교체 공사 등이 계획되면서 1년간 65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입한 경기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을 흑자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롯데아울렛에 내어주고 매년 받고 있는 임대료 45억 8천만 원이 회계상 월드컵 경기장의 수익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자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임대료 받고 있으니까 흑자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제 그 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A매치도 좀 해보려고 체육회랑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조사한 경기장 자체의 운영 적자 규모가 전국의 월드컵 경기장 가운데 가장 큰 편인 광주. 부지 내 임대시설 수입이 가져다주는 흑자 뒤에 숨겨진 경기장은 여전히 제대로 된 활용 계획 없이 매년 수십억 운영비만 낭비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축제마당이 전남 도청이 소재한 무안 남학신도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청년들이 맘껏 끼와 재능을 뽐내고 진로 상담과 다양한 공연, 체험을 즐기는 도시형 축제로 펼쳐집니다. 남학신도시 중심가에 퍼레이드 행렬이 줄지어섭니다. 대북 퍼포먼스와 웅장한 바이크 소리, 묘기 자전거 등 이색적인 볼거리와 함께 플래시몹 율동까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춰서게 합니다. 남학중앙공원 일원은 다양한 체험 부스가 들어섰습니다. 모션을 인식하는 키오스크로 즐기는 게임, VR과 XR 등의 4차 산업체험은 참여객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날리는 피트니스와 타로로 보는 운세 등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열어준 축제가 드문데 이렇게 다양한 체험도 있어서 재밌고 이따가 공연도 많아서 즐거울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축제마당인 무안 YD 페스티벌이 남학신도시 중심가에서 개막됐습니다. 전남 군단위 중에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특색에 맞게 청년이 어울리고 화합하는 한마당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문화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정책 제안과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자리도 마련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래 주역인 청년의 꿈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청년도시 무안을 알리고자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로 기획하였습니다. 무안 YD 페스티벌은 오는 19일까지 정상급 인기가수 공연과 EDM 파티, 드론 라이트쇼, 길거리 농구대회 등이 열려 청년들이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1년 365일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광주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서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인데 이용률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광주의 한 지하철역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스마트 도서관에는 200여 권이 넘는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라 1년 365일 24시간 어느 때나 시민들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좀 책은 읽긴 한데 이렇게 여기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해 광주 스마트 도서관 19곳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3.9명에 그쳤습니다. 2명이 채 안 되는 곳이 7곳이나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한 스마트 도서관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2명에 불과해 수요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하철역이면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요. 스마트 도서관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1년
올해만 광주에 4곳이 신설됐습니다. 예전에 비축용 곡식으로 가득 찼던 농촌마을의 양곡 창고들은 상다수가 용도를 잃고 방치돼 있는데요. 신안군이 이런 공간을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나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안 천사대교를 건너 퍼플섬으로 가는 길목에 동백 파마머리 노부부 벽화가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벽화에 가까이 가보면 파마머리 윗부분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 애기동맥 나무입니다. 명소로 떠오른 이 벽화 근처에 새로운 볼거리가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소영선 하백이 암태도 소작쟁이 100주년을 기념해 신안군이 제공한 양곡창고의 애벽가 내부를 미술관으로 꾸민 겁니다. 그림들은 당시 소작쟁이 과정을 10개 장면으로 나누어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을 넘어 관람객들이 처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념관에 이렇게 멋진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림도 아주 눈을 뗄 수 없이 정말 그런 처절한 그런 그림을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근 미술관 인근엔 레스토랑까지 들어섰습니다. 이곳 역시 신안군이 올 10만 원에 임대해준 양곡 창고를 색다른 분위기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낡고 이제 못 쓰게 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생명을 갖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기도 하고. 양곡 창고를 단장한 아표면 문화센터도 각종 회의와 모임 등 주민 소통 공간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유시설이 지역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와 소통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서 시골 마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던 양곡 창고가 지역의 활로를 열어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농수축협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와 제주장터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와 한국마사회가 맺은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 협약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제주 농수특산품 홍보 및 소비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주 장터에서는 감귤, 흑돼지, 은갈치 등과 함께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진공 건조 감귤, 감귤 과즙, 제주산 청보리 제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장터에서는 제주 농수특산품 이외에도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방문객들에게 제주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자들이 술을 마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19% 증가했고 중등도의 알코올만 섭취해도 위험도가 28%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금주와 절주가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